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엔터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오늘 빅히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자료를 썼는데 이 회사 내년 매출액 한 1.1조 원의 영업이익 1,800억 해서 순이익이 30배, 40배 곱하면 한 4조, 5조 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이미 쓴 자료가 있고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이제 14조의 기업 가치를 썼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달 반 동안 이 상장이 결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이 회사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 그 팬덤을 이제 수익화하는 과정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기존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BTS 의존도가 되게 높고 또 BTS가 군대를 가니까 말이 되냐라고 하실 겁니다. 사실 그게 제 4달 전에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반박 드릴 얘기는 없고, 다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한 달 반 동안 어떤 거를 공부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맞냐 안 맞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여의도에 또 다른 수많은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빅히트를 커버하고 또 보수적으로 보시고 저희 또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그게 맞는 거니까요. 오늘은 저희의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빅히트가 음악을 만드는 방법부터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방탄 유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음악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림 8번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그 석진이라는 멤버가 이제 그 트위터에 갑자기 이제 꽃을 들고 올립니다. 스메랄드라고 하고 올리는 건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마레라는 분이 또 같은 꽃을 올렸죠. 이 빅히트는 앨범이 다 서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앨범마다 쇼필름을 다 제작합니다. 10에서 15분짜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꽃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꽃은 또 어디에 있냐면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에 플라워 스메랄드라고 해서 영어로 치면은 테스테소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스메랄드 한국 독점 총판 플라워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메랄드 자체가 가상의 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빅히트가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혹시라도 나중에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야기에 보시면 이 제일 마지막에 이탈리아어로 이 꽃의 꽃말은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실제 노래가 있고, 여기 가사에 보시면 이제 푸른 꽃을 꺾는 손이라는 이제 가사가 있죠. 이 스미랄드는 석진을 상징하는 주요 이제 메타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여기 아마레라는 분이 올렸고, 블로그에 테스테소라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이제 아마레 테스테소는 이탈리아 말이고 합치면 이제 러브 유어셀프가 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스메랄드를 표현하는 방식 혹은 그 매체를 보면은 트위터가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쇼필름이 있고 노래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뮤직비디오가 있고 더노트가 있죠. 기본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회사가 전달하는데, 뭐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은 빅히트 거라고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팬들이 또 자유롭게 또 놀 수 있는 또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분 정도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를 드릴 건데,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한 번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탄 유니버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두 번째 문단 여기부터 보시면 각각의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의 실제 이름이 캐릭터 이름이기 때문에 윤기라는 분은 윤기는 이제 그 어머니가 화재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기 때문에 돌아간 줄 알고요. 남준이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 그 게임 티저에도 나오지만 이제 컨테이너촌에 살고 아버지가 암에 걸린 좀 찢어지게 가난한 가장 역할을 맡은 거고요. 호석이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고요. 지민이는 어릴 때 그 어떤 트라우마를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안고 사는 친구고요. 태영이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정국이는 아버지가 버리고 떠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하는데 그 가정에서도 겉도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의 모티브로 삼습니다. 이 석진이는 이 친구들과 굉장히 친하지만 교장이랑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친구들을 밀고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 방탄 유니버스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19년 서사 안에서 19년도에 지각하다가 만납니다. 7명이 지각해서 만났는데 굉장히 빨리 친해져 가지고 바다에 놀러 가죠. 바다에 놀러 가는 게 이제 I Need You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쭉 잘 지내다가 그동안 계속 이제 석진이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밀고를 하고 있었어요. 밀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죠. 왜 이렇게 뭐
알맹이가 없는 내용만 자꾸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아지트를 어느 날 이제 그 밀고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날 이 정국이랑 윤기가 있었고 정국이를 보호하려다가 윤기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그 비슷한 시기에 다 뿔뿔이 헤어져요. 석진이는 미국 가게 되고 뭐 남준이는 또 시골로 가게 되고 다 뭐 지민 아마 정신병원 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런 각각의 불행이 이제 서로 다 찢어지고요. 우연하게 2년 뒤에 이제 석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나가다가 차에서 이제 남준이를 만나죠. 그래서 게임에 보시면 남준이가 주유소에 알바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쇼필름에도 있고 4월 11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이날 이제 남준이를 보고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때 모든 불행이 다 시작돼요. 남준이는 그날 손님을 치면서 이제 그 구치소 교도소로 가게 되고 태영이도 교도소로 가게 되고 정국이랑 윤기는 그날 자살하게 되고 지민이랑 호석이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석진이는 계속 생각하죠. 아, 내가 처음부터 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밀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4월 11일 날 내가 아는 척을 했더라면 이 친구들이 모두 불행하지 않았을까 해서 굉장히 자책하다가 나중에 웹툰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던 여우가 이제 석진이한테 이제 능력을 줍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주고 석진이가 그 능력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게 이 비유의 아주 큰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음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음악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서사를 바탕으로 제 첫 앨범은 학교인데 저희가 학교 앨범을 일부러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앨범마다 쇼필름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양연화 온스테이지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틀 건데 그래서 화양연화 여기 온스테이지를 나중에 쇼필름에 한번 보시면 이제 첫 장면이 이제 태영이가 아버지를 죽이면서 시작합니다. 손에 이제 피가 묻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남준이 형한테 전화해서 이제 한번 보자고 해서 쭉 넘어가면은 이렇게 만나는 이제 화양연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친구들을 만나는 여기 석진이가 이제 촬영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타임루프를 돌아서 이미 친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고 쭉 넘어가서 나중에 이 장면 하나하나 보시면 좋은 게 나중에 유포리아 장면이랑 되게 대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바다로 놀러 가기로 하죠. 바다로 놀러 갔더니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영이가 이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를 죽인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영이가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장면이 끝나고요. 나중에 이 장면을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또 연결되는 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내용을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양연화 앨범 안에서 I Need You라고 하는 이 쇼필름에 보면 함께여야만 뭐 웃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I Need Yo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런이 있고 이제 이 서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Same이라는 노래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아주 짧지만 좋았던 왜냐면 만나고 행복했던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화양연화를 이 앨범 자체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 좀 하나 특이한 거는 노래는 15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임루프라는 개념은 19년도에 알려줍니다. 웹툰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19년도 상반기에 더노트 1이라는 비유의 서사를 담은 소설책이 또 발간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굉장히 3년, 4년 뒤에 알려주기 때문에 불편하게 시간 순서대로 절대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팬들로 하여금 좀 재밌는 요소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 노트에도 있고 웹툰에도 있고 나중에 뮤비에도 연결되고 노래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윙스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고 이 피땀 눈물의 일본어 버전이 서사에 되게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이제 표 7번에 이제 3번부터 9번까지의 트랙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솔로곡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폭행, 뭐 가정폭력, 뭐 편부, 뭐 고아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25번에 나중에 쇼필름 한번 보시면 이제 각각의 상징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지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성폭행을 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 당한 친구들은 실제로 손을 씻는 강박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 이런 이제 각각의 쇼필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기는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간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화재가 계속 불이 나오는 거고 호석이는 어머니가 초코바를 주고 나서 10초 세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코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상징물이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피땀 눈물에도 서사가 있고 웹툰에도 있고 더노트에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좀 잠깐 정리 드리면 7명의 각각의 좀 불행하거나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이 지각하다 우연하게 만나서 굉장히 친해지고 굉장히 좀 좋은 화양연화 짧고 좋은 추억들이 있었지만 석진이의 밀고로 그리고 석진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다 불행해지고 석진이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러브 유셀프부터가 좀 중요한데 러브 유셀프가 이제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먼저 트랙부터 좀 보여드리면 표 8번의 이 첫 앨범은 2017년 9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림 30번에 무슨 일이 있냐면 17년 5월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합니다. 그 피땀 눈물이 이제 대박 나면서 이 소셜 50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저스틴 비버가 6년 동안 1등하던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제 BTS가 1등을 하면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수상 소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아미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줘 Love Myself, Love Yourself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4달 뒤에 앨범이 나왔어요. 그 앨범의 제목은 당연하게도 Love Yourself가 되는 거고요. Love Yourself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승이 먼저 나오고요. 승전결이 앨범이고 기가 음원인데 바로 그 유포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포리아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뮤직비디오를 한번 좀 틀어드릴 건데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화양연화 온스테이지의 마지막 장면이 유포리아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뒤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가 연계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제가 아까 다 불행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행한 장면들을 다 묘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타임루프라는 개념은 2019년에 설명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죠. 그래서 쭉 보시다가 이제 태영이가 여기 보면서 석진이가 이 불행한 장면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방법들을 이제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뭐 쭉 보시면 이제 석진이의 상징물이 이제 커팅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매번 누가 이제 불행해지거나 죽을 때마다 4월 11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날인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메타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방화로 윤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살로 살리죠. 그리고 각각의 살리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안 죽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살리고 정국이도 살았습니다. 정신병원도 탈출해서 행복하죠.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바로 유포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불행한 루프를 끝내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아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랑 이거를 보시면 여기부터 한 3분 정도 장면이 되게 구도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냥 재미로 한번 좀 보시고요. 석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되게 끝나죠. 왜냐면 결국은 나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한 친구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석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포리아가 첫 번째 루프가 끝내는 거고 이 서사를 좀 이해하시고 노래를 들으면 조금 이제 가사가 와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날 저녁에 또 모이거든요. 이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석진이가 이제 고백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날 내가 밀고해서 윤기가 퇴학당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사에 보면은 사실은 태영이가 그날 엿들었는데 그냥 이제 남준이도 엿듣고 남준이가 모른 척하니까 태영이도 모른 척했는데 석진이가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제 태영이가 화가 나죠. 왜 그렇게 했어라고 화를 내다가 결국은 또 다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연락을 안 하게 되고요. 그 영상이 바로 이제 이 러브 유셀프의 숏필름 하이라이트 릴이 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릴 보시면 앞에 서사가 좀 중요한데 그냥 나중에 좀 들어보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썸을 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여자친구 여기 보시면 이 여자친구가 이제 노트를 실수로 흘리고 하죠. 이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면 이제 각각의 다 이제 썸을 타는 장면 여기 JYP의 있지 멤버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 썸을 타는 장면인데 어쨌든 각자의 삶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장면들을 여기 이제 승 앨범에 담았고 승 앨범에 보시면 타이틀곡은 이제 D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 노래 들어보시면 뭐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게 너랑 나랑 진짜 운명인 것 같다라는 노래를 하는 거고요. 쭉 이렇게 이 썸을 타다가 나중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노래 비트가 바뀌죠. 그러면서 다 불행해집니다. 서사는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요. 결국 각각의 다 사고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석진이 아까 그 여자친구 스메랄도 갖고 있는 건데 석진이 여자친구한테 꽃을 주려고 하다가 바로 앞에서 이 스메랄드 배송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진이가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은 왜 석진이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분명히 유포리아에서 불행을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또 죽고 내가 썸 타는 여자친구도 죽은 거예요.
불행을 해결했는데 불행이 끝나지 않은 것은 서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윤기는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자책을 하는데 그날 내가 모텔에서 방황하는 건 맞더라도 결국은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런 식으로 자살할 친구였던 거죠. 내면을 보지 않고 내면을 이제 내가 들어주지 않고 혹은 고치지 않고 이 결국 결과만 막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짜로 이루어진 사랑이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이 기승전의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가 되는 거죠. 페이크 러브에 처음에 보면은 뭐 슬퍼도 기쁜 척하고 뭐 아파도 강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석진이가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 서사에 있습니다. 여기 서사 나중에 조금 중요한데 보시고 이제 결국 이제 가면을 벗죠. 사실은 그 노트에 보면은 남자친구랑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 숙제 그대로 하면서 이 여자친구랑 친해지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페이크였다 해서 이제 페이크 러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뒤에 보시면 온전히 나로 살아가자. 네, 그래서 나중에 서사 읽어보시면 온전히 나로 살아가자. 결국은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나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승전결의 마지막 앨범이 바로 이 결 앨범의 이 아이돌이 되는 거고 아이돌 노래 들어보시면 중간에 후기 보면 You Can Stop Me Loving Myself라고 하는 게 이제 Love Myself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기승전결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결 Love Yourself 앨범의 제일 마지막 트랙은 Answer 땡땡 Love Myself가 됩니다. 결국은 Love Yourself의 정답은 Love Myself가 되는 거고 이 Love Myself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2018년 8월에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18년 9월에 이 유니세프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실제 주제는 당연히 러브 마이셀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유니세프의 이제 글로벌 이제 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이라고 글로벌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 되는 거죠. 이 서사를 나중에 조금 이해하시고 이 연설문을 읽어보시면 이 중간에 이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BTS의 리더 뭐 RM이고 일산 살고 뭐 저는 김남준이다 이 내용을 빼고 들으면은 이게 비유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의 진짜 연설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 읽어보시면 어제 실수한 저도 저고 그래서 오늘의 저는 과거 실수 통해서 있는 저도 저고 그래서 밝게 빛나는 저도 저다 이 밝게 빛나는 게 그 수록곡에 있는 소우주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Speak Yourself라고 이제 결국 나를 결국 얘기해야 된다. 이 Speak Yourself가 2019년 하반기에 투어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가 BTS 음악을 만드는 것은 가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이 무슨 악당에서 우리를 구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전하는 거죠. 러브 마이셀프가 되는 거죠. 이 팬덤에게 러브 마이셀프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6년 7년짜리 서사를 만들었고 이거를 가상과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훨씬 더 이제 파괴력 있게 좀 다가오는 거고요. 이 결에 보면은 또 석진 이 멤버 진 씨가 부르는 또 에피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석사를 이해하게 되면 왜 이거를 이제 그 멤버가 부른지까지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노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서사가 있죠.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갔다. 제자리가 아마 4월 11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 찾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영혼의 지도 영혼의 지도를 찾는데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각각의 선택들이 다 영혼의 지도가 되는 거고 이 영혼의 지도는 영어로는 이제 맵 오브 더 소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앨범이 이 맵 오브 더 소울이 됩니다. 이 맵 오브 더 소울은 이 융의 영혼을 지도를 읽으라고 하고 이제 그 윙즈에서는 원래 데미안을 읽으라고 회사가 이제 추천해 줬잖아요. 융의 영혼의 지도인데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이해한 바로는 이 책 안에는 페르소나, 섀도우 이거라는 게 있고 페르소나 보시면 사회적 요구에 응해내는 공적 얼굴 그래서 나중에 인트로 페르소나 노래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RMC의 솔로곡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You Can Call Me Idol, You Can Call Me Artist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상관하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자 이런 내용들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온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얘기들이 조금 많아서 저희가 좀 생략을 했고요. 마지막에 서사가 이제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는 사실은 서사에는 조금 비껴가 있는 겁니다.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그냥 농구장에서 그냥 춤추면서 되게 밝게 끝나는데 이 8월 25일날 그 노래가 나왔는데 8월 30일에 보면은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초청을 받아요.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초청받아서 이 뒤에 영상을 까는데 이게 그냥 잘은 모르지만 한강에 있는 여의도 같아요. 여의도에서 이제 그 불꽃 축제 하는 장면을 뒤에 깔아놨는데 이게 왜 되게 소름이 돋냐면 이 서사 도노트1 저희는 구매해서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서사에 뭐가 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석진이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꽃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 실제로 그 서사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 이제 죽잖아요. 그 날이 실제로 8월 30일이고요. 왜 그 차량이 그렇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 여자를 치게 됐냐면 그날이 불꽃 축제 날이어서 그래서 너무 이제 늦기도 했고 이제 여러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 여자가 죽는데 불꽃 축제 여기 보이시죠? 심지어 같은 날입니다. 이건 19년도에 나온 책이고 우연히 맞았겠지만 이 우연을 회사가 약간 이제 엮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꽃 축제 8월 30일.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더 노트 원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매출 부분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더 노트원의 서사의 마지막이 바로 이 불꽃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의 VMA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 더 노트원의 마지막. 근데 에필로그에 보면은 태영이가 이제 사실 태영이가 안에서 역할이 이제 그 석진이가 타임루프를 탈 때마다 데자뷰를 느끼는 이제 그 캐릭터인데 여기 보시면 남준형의 컨테이너였다. 불길이 솟구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어디서 보시냐면은 19년 8월 빅히트 기업 설명회에서 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저번 주에 나왔던 넷마블의 BTS 유니버스 스토리 사실 BTS 유니버스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게임의 첫 번째 티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더 노트2의 첫 번째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더 노트2를 구매해서 보시면 제일 첫 문장이 뭐 컨테이너촌 사방에서 불길에 솟구쳤다. 이게 석진이 일기로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 타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년에 보시면 이제 7월에 트위터에 사실 책은 이제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어떤 장면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너는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다 A를 선택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이 A를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 결말이 더 노트 2의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죄송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더 노트 2를 팝니다. 8월 5일에. 그러고 나서 8월 말에 보면은 더 노트 1의 마지막을 얘기하죠. 그리고 더 노트 2의 시작이 바로 이 BTS 유니버스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2차 판권조차도 이 서사에 맞춰가지고 현재 팔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 서로 간에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게임 티저를 쭉 끝까지 보다 보면은 아마 이 중간중간 내용들이 더 노트 2의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학교에서 행복했던 추억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뭐를 파냐면 9월 11일에 스쿨 오브 어페어라는 첫 앨범을 팔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 처음 앨범이고 절판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도 이게 또 중고나라에서 되게 비싸게 거래됐고 회사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서사에 맞춰서 팔기 위해서 예약 판매를 지금에서야 이거를 받고 있는 거고 5만 원입니다. 세 개 앨범을 합친 거기 때문에 5만 원인데 첫 예약 판매로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회사가 BTS의 음악을 만드는 방법 그거를 다양한 매체 통해서 녹이고 이걸 통해서 2차 판권 일으키는 방법 이것도 서사에 맞춰서 서로 간의 케미가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빅히트가 바로 음악을 만들고 발생된 팬덤의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서사는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서사가 끝날 때 회사의 실적 정점이 아니냐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더 노트 2를 구매해서 보시면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말까지 다 읽었지만 아직 많이 남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스토리는 진짜 제가 이 회사가 음악을 만드는 서사 한 20% 30%밖에 안 돼. 실제로 앨범 자체가 서사기 때문에 결국 수록곡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봤지만 어쨌든 큰 골자만 얘기 드린 거고 이 큰 내용이 바로 어벤져스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제가 아이언맨이나 뭐 캡틴 아메리카나 뭐 헐크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멤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아마 각각의 서사를 풀어내는 앨범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서사는 끝날 때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빅히트가 하고 싶은 거는 BTS 유니버스가 아니고 빅히트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이미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TXT라든지 이 TXT랑 BTS 현재 지금 몇몇 것들이 다 이제 몇몇 개 오브젝트들이 다 이제 현재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의 크리에이티비티가 갑자기 고갈된 게 아니라면은 나중에는 빅히트 유니버스 안에서 BTS, TXT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뭐 세븐틴이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뭐 엔하이픈 등등등등을 다 담아내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중간에 좀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은 질문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서사를 설명하지 않으면 과연 세븐틴이 그만한 효과가 나오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지금 그래도 빅히트니까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사실은 모르겠고 다만 디즈니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쪽이 이제 어벤져스거든요. 어벤져스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원이 크죠. 쭉 내려가 보면은 처음에는 헐크랑 아이언맨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븐틴이 이제 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디즈니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정이고요. 그래서 이 빅히트 유니버스까지 가게 되면은 회사가 아직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빅히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벤져스 시리즈 아니면 10억 달러 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10억 달러가 넘죠, 쉽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저는 빅히트의 실적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신작이 폭발하는 과정은 뭐냐면,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앞에 거 구작을 다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게 되면 내용이 좋으니까 당연히 1등을 찍었겠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폭발력을 가지는 거죠. 제가 또 들은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BTS의 음악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작년 버전으로 만약에 답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들으면 사실 노래가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아마도 앞으로는 이 서사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DC의 서사가 있고 마블의 서사가 있죠. DC랑 마블의 서사가 어떤 게 더 훌륭해 라고 하면은 사실은 서로 팬들이 싸울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를 주관적인 다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어떤 서사가 더 궁금해 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박스오피스 매출을 보면 되는 거니까. 마블의 서사가 훨씬 더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인피니티 워 볼 때 이제 거기 이제 와칸다 포에버가 나오죠. 이 와칸다 포에버를 보고 나서 관객이 첫날 본 관객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블랙팬서 무조건 보고 가야 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인피니티 워를 보신 분이 있다면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블랙팬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너 블랙팬서 봐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너 다음에도 디즈니 마블 시리즈를 볼 거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1등 서사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될 거라고 확신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빌보드에 수많은 가수가 1등을 했습니다. BTS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세계관 혹은 서사를 가지고 1등한 가수가 처음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냥 정말 팬들이 좀 회사가 너무 몰입했고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팬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글로벌 1등을 찍은 서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서야 이 서사가 소비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타이밍에 또 게임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부터 앞에 부작을 소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신작 매출 혹은 이제 향후에 BTS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재 빅히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위버스가 저희가 사실은 2페이지밖에 안 썼어요. 저희가 상장하고 나서는 회사의 위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내용들을 좀 생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많은 얘기들을 좀 쓸 거고요. 그래서 뭐 아주 대략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현재 가입자 860만 명까지 올라왔는데, 뭐 다이너마이트로 1등하기 전에 트래픽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올랐겠죠. 아마 진짜 늦어도 연내 1000만 명 가입자는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국내 비중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진한 초록색밖에 안 되고요. 월별 총 수익 보시면은 위버스에서만 거의 뭐 300억, 400억 이런 것들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마이트 찍고 나선 트래픽이 다르겠죠. 당연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프가 10만원도 넘게 나오는데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달 만에 30만원 썼는데 진짜 돈이 모자랐어요. 저희는 써봤더니 실제로 이게 말이 된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써봤는데 실제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되게 설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마지막에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이제 온라인 공연이 되는 건데, 온라인 공연 보시면은 최근에 했던 방방콘 6월 기준으로 이제 MD 150억, 티켓 수입 140억. 그래서 콘서트 티켓이랑 MD가 1대1로 팔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회에서 1대 0.4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10억 하면은 4억 버는 정도인 건데,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회사가 MD를 잘 파는데,
이번에 10월에도 하죠. 10월에 저희 추정으로는 티켓 매출로 한 25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 88번에 보시면 저 6월에 할 때는 39,000원, 그러니까 아미 분들은 29,000원에 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49,500원이 있고 59,500원이 있고 71,000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좀 이제 비싼 거는 이제 그 회선의 한계 때문에 이 매진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 어쨌든 71,000원 당연히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됐고요. ASP가 29,000원, 39,000원 대비 거의 50%,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티켓 수익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당연히 MD는 비슷하게 팔리지 않았을까. 그럼 하루에 250, 250에서 MD까지 해서 한 500억, 이틀 하면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매출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표 이번에 실적 저희 추정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0년에 MD 한 3,000억, 콘텐츠 매출, 요게 이제 온라인 티켓 수익이 잡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가정했는데, 저희는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BTS 때문에 많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21년도에 매출 1.5조 썼는데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그 2022년도에도 1.5조를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2022년 안에도,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당황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정, 제가 맞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뭐냐면 19년도에도 이미 이제 네이버 브이라이브랑 웸블리에서 온라인 동시 송출을 했거든요. 하이브리드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19년도에도 오사카 팬미팅에서 키스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아티스트가 동방이랑 빅뱅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분들이 연애 콘서트가 한 100에서 150만까지는 아니고 한 100만 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19년 기준으로 BTS가 140만 명이 넘었고, 회사는 이게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월화수목에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가수가 호텔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아티스트의 유한한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적 추정에 하는 거는 이 팬베이스, 콘서트를 보고자 하는 팬베이스가 200만 명이 훨씬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디움 투어뿐만 아니고 이거를 동시 송출하는 온라인 콘서트는 계속 될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추정이 틀렸다고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 썼지만 매출이 한 1.2조까지 내려가고요. 영업이익은 한 2,500억 내외까지 내려갑니다. 저희는 200만 명 넘을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제가 틀렸다면은 요런 숫자까지 내려간다 정도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2022년입니다. 저희 SM이나 제가 YG나 JYP 같은 경우는 2022년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내년에도 온전한 콘서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50배라는 건 굉장히 좀 상징적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할 때 그냥 막 지른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음악 만드는 과정, 비즈니스 하는 과정들을 좀 공부해 보면서 회사가 단순한 기획사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오버해서 2년 안에 이 회사가 글로벌 음악 산업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좀 확신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 밸류에이션을 주고자 했던 거고, 제가 이 자료는 설명드리지 않은 뭐 해외 아티스트가 위버스로 입점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M&A 가능성, 그리고 뭐 글로벌로 이 회사도 아이돌을 또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JYP 뉴처럼 또 아이돌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모멘텀들이 또 후에 또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업 가치를 이 14조까지 좀 보고 있고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뭐 시장에 또 5조, 6조 혹은 뭐 9조, 10조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빅히트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과정에서 그냥 투자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기업 가치를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다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